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군공항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는 큰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또 어떤 방안이 제시됐는지 먼저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고 지역민 등 1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광주시는 그간 기부대 양여 방식과 국가지원특별법, 광주 예산 1조 지원 등을 근거로 무안군을 설득해왔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대구공항 이런 데는 막 몇 배씩으로 올라갑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무안군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 맺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광주시 말만 믿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나서주길 요청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의 임시 전담팀,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 전담팀에는 전문가와 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 이전은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일정 부분 전남도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저기는 경제 쪽 담당이라 되게 바쁠 텐데.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 TF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참여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 광주 MBC 등 지역 언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광주 시민의 71%, 전남 도민의 64%가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무안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에서도 찬성률이 67%를 기록해 전남 평균을 웃도는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긍정 여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전 논의가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서남 거점 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무안 국민의 신뢰를 초기부터 잃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 토론회에선 무안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무안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 전라도 도민이랄지 광주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무안 군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제는 지자체 간의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안군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이전 사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담보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못 믿거든요. SPC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거죠. 여기에 소음 등 직접 피해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공정한 보상 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 아래 무안군도 함께 주체로 참여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터져야만 대응 체계를 정비할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 5명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생 중 일부는 옥상에 수차례 올라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기 시작부터 이번 달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일이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이 같은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해 사건을 일일이 관리하진 않는다며 학교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해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 측 판단해서 자해 사건이 벌어져도 학교 안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없습니다. 큰 사고가 터져야만 대응 체계를 마련할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연령, 그러니까 연령은 낮아지고 고위험, 고취약성은 두드러지는 게 요즘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이제 실태 모습입니다.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위험 대응, 위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시교육청은 학생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학생 자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될 때 적극적으로 인력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더 배치할 수 있고 그런 큰 그림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 교육청은 자해 관련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지으려던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멈춰서며 흉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뛰놀아야 할 시기에 체육 활동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건물 틈 사이 학생들이 공놀이에 한창입니다. 고작 20평 남짓한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다 보니 서로 엉키거나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 4학년 때 여기서 피구하고 있었거든요. 피구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다가 여기 박아갖고 너무 좁아갖고 박았어요. 그 운동장은 다른 학교도 넓고 그러니까 놀기도 편한데 저희 학교는 운동장 아직 사용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있어야 할 운동장은 흉물이 됐습니다. 본관이 협소하고 낡아 운동장에 신축 교실을 짓기로 했지만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1년 이상 멈춘 겁니다. 아이들의 운동장이던 곳은 이렇게 거대한 가설에 둘러싸여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740여 명으로 광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근에 신도심이 형성되며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할 거로 예상됐지만 학교 증축을 미리 해결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유입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셨어야 됐고 거기에 적절하게 예상 못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 사태라면 최소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약속했던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은 공사 재개가 어렵다면 학교 옆 시 소유의 부지를 교육청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건 재정상 부담이라며 부도가 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와 소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도 일정이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이들은 운동장 없는 불편한 학교 생활을 당분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금오대교 건설이 지지부진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인데 건설 경기 악화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안 절벽을 걷는 비렁길로 입소문이 난 여수 금오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금오도와 대두라도, 월오도를 잇는 3.46km의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고흥 파령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팔이 너무 좋죠. 관광 입장으로서는 자주 갈 수도 있고 교통이 편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여수 세계섬을 잇는 금오대교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개통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2차례 턴키 방식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턴키 방식의 경우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이 49%로 명시돼 있어 부담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전라남도는 최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턴키에 의사를 표현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이게 다 중지가 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금오대교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0억 원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이제 도가 50%, 시가 50%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주면은. 기타공사로 바꾼 이후 전라남도는 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한 곳만 접수하면서 유찰됐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주민 수건 사업인 금오대교 건설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하정우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을 만나 광주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도시라며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구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음 달 중으로 의결하는 등 내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승환 에너지정책연구소 교수는 서해안 해상풍력과 전력망 고도화는 물론 켄텍이 정책과 기술을 잇는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출범한 에너지정책연구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의 기술적인 타당성까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가 한국총연맹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 탄생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지지하고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의회는 지원조례안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비관에서 낙관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5로 한 달 전에 비해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각각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